안녕하십니까. 비뇨의학TV 이용입니다. 얼마 전에 그 호르몬 검사에 연령대별로 필요한 검사 계획과 또 치료 계획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결정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액양의 감소 또는 성욕 감소 이런 것 때문에 호르몬 측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중년 이후에 장기적으로 전립선, 내분비계 호르몬 검사까지 철저하게 평가를 해서 장기적으로 내비도 주사와 같이 남성 호르몬 치료까지 적극적으로 하면서 혈류개선제, 또 매일요법 이런 것들을 동반 치료해서 초기에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성적인 만족도가 무척 올라갔는데, 서서히 그 정액양도 다시 줄고 만족도가 다시 줄어가는 경우에 어떤 원인이 있는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신환이신데 60대 후반에 50대부터 10여 년 동안에 일주일에 이제 2번 정도의 성관계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 아주 건강한 60대 후반의 남성이 신환으로 상담을 하게 됐는데요. 동반된 내과 질환도 없고 약물 복용도 전혀 없는 분이에요. 자기 관리가 아주 확실하신 분이죠. 또 부부간의 관계도 굉장히 좋은 분이었는데, 왜 점점 그 정액양이 줄고 성적인 만족감이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전립선 호르몬 검진을 하고 장기적인 치료 계획을 세웠는데, 우선 60대 후반에 일주일에 2번 하는 것이 정상인가? 그 이상도 두 분이서 부부간에 서로 만족하시고 잘 유지가 되면 절대 과한 성관계라는 건 없습니다. 중년에는 본인의 만족도만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횟수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정액양의 변화가 있고 또는 일주일에 한 번은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는데 추가적으로 하는 거에 약물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주 1회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약물 치료는 가능하면 미루는 게 올바른 선택이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액양이 감소하는 원인 중에서 남성 호르몬을 잘 치료하고 있고 혈류개선제와 매일요법 여러 가지 그 병용요법을 해서 초기 만족도가 높았다가 점점 효과가 떨어지는 분들의 결정적인 원인도 성적인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성적인 활동성이 많아지면 차츰 조금씩 해가 갈수록 좀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이제 그럴 때 성적인 그런 성관계에 대한 그 선택과 집중, 나한테 작년 대비해서 올해 나의 그 컨디션을 봤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성관계의 횟수가 나한테 더 만족감을 줄 수가 있고 조금이라도 무리가 가지 않도록 관리를 하시는 것이 약물 치료를 증량하고 과도하게 이렇게 약물 복용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성욕이 감퇴한다든지 정액양이 줄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전립선, 남성 호르몬 측정을 통한 갱년기에 대한 평가이긴 하지만 성적인 활동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더 기본적으로 처음에 평가할 때 알아야 될 부분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질환, 내과적인 질환 중에서 정액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들이 있고 복용하는 약물입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이제 전립선 비대증 약물 중에서 정액양을 줄이지는 않지만 역행성 사정을 유발하는 교감신경 차단제라든지 탈모약으로 사용하는 피나스테라이드, 두타스테라이드 제제는 전립선 약으로 굉장히 유효한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치료제이긴 하지만 아주 현격하게 정액양이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정액양이 줄었을 때에 대한 평가와 치료의 시작은 본인의 성관계 패턴에 대한 평가, 그리고 배경 질환, 동반 약물 이런 것들이 우선되어야 되고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신경정신과 약물이라든지 전신적인 질환 중에서 사정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율신경 장애 질환이나 자율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들을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정액양의 평가를 위해서는 본인의 병력과 드시고 있는 전체적인 병용 약물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 오늘 강조 말씀드렸습니다. 비뇨의학TV 이용이었습니다.